자네 설계하는 훑어봤네. 전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수정이 필요해. 또입니까? 벌써 6번째 설계안입니다. 이번에는 또 무슨 이유죠? 나도 모르겠네. 그냥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. 그런 두루뭉술한 말은 설득력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거죠? 여기 이 지붕 너무 과하게 튀어나오지 않았나? 뭔가 버섯놈 머리 같아서 말이지. 그리고 이 문도 너무 크지 않나? 내 키랑 비슷하면 될 것 같은데 남은 재료로 방을 몇 개 더 만들 수 있을 거야. 아니, 지붕과 대문은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인데 그걸 없애면 뭐가 됩니까? 영혼까진 아니더라도 건축의 핵심이라고요.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붕과 문은 바꾸지 못한다는 건 알 겁니다. 그건 알지만 지금 설계는 영 만족스럽지 못하단 말이야. 조금 더 수정할 순 없겠나? 좋은 생각이 떠올랐네. 지붕에 튀어나온 부분을 덜어내고 건물을 나무 줄기처럼 수직 구조로 만드는 건 어떤가? 네? 건축은 대칭의 미를 살려야 한다면서. 이 방법대로면 상하 좌우가 전부 대칭될 걸세. 아니, 어떻게 그런 방법을... 설마 누가 절 골탕 먹이려고 당신을 고용한 건 아니겠죠? 최근에 원한 살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는데. 아무튼 전 못하겠으니 다른 전문가를 찾으시죠. 그럼 이만. 젊은 친구, 조금 더 상의해 보자고. 이봐. 이럴 줄 알았으면 이딴 일은 받지도 않았을 거야. 응? 술집에서 다 만나다니 우연이네. 잠깐, 술집은 어쩐 일이야?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다 헛소리니까 믿지 마. 술은 건강에 해롭다고. 다 지켜본 거야? 싸우기 전에 주변에 지인이 없는 걸 분명 확인했는데. 그래, 걱정해줘서 고마워. 사실 별일은 아니야. 이미 익숙하거든. 성인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. 사장님, 저번이랑 같은 걸로 주세요. 뭐 마실래? 내가 쏠게. 그래, 조금만 기다려. 이번에도 비밀로 해줘. 의뢰인이랑 다툰 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소문이라도 났다간 잠재 고객이 겁먹을지도 모르니까. 그나저나 그 의뢰인은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. 그렇게 이상한 요구가 어딨어.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긴. 사장님, 한 잔 더요. 오늘 취할 때까지 한 번 마셔볼게요. 좋지. 그런데 딱히 오늘만 그런 게 아니지 않나? 의뢰인이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건 흔해. 나도 거기에 익숙해졌고. 근데 설계안을 6번이나 수정할 줄이야. 예전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. 하지만 익숙함이란 무감각해지는 거기도 하겠지. 졸업 이후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지만 설계안이 한 번에 통과된 적은 없었어. 설계안 수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결국 열정도 점점 식어가더라. 예술성은 나한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.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구상대로만 디자인하는 것도 좋은 일만은 아니겠지. 모순됐지만 내겐 현실적인 문제야. 예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? 신이 내린 영감인가? 아니면 내 몸에서 탄생한 지혜의 빛인가? 여기 주문한 술이야. 겨우 한 잔 마시고 대체 무슨 헛소리인가? 전에 올 땐 이렇게까지 빨리 취하진 않았잖아. 사장님은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예술? 하, 이봐 친구. 수메르에서 너보다 예술에 대해 더 아는 사람은 없을 텐데.
난 예술보다 장사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너희끼리 천천히 얘기 나눠. 어? 난 다른 손님한테 가볼게. 여행자, 넌 뭐라고 생각해? 맞아. 예술은 소수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돼. 이를테면 내가 디자인한 집이 아무리 정교하다 한들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객은 기뻐하지 않겠지. 하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기란 쉽지 않고 타협의 결과물은 또 내 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든. 그게 좋겠어. 한동안 그 프로젝트를 집어치우고 싶던 참이었거든. 근데 뭐랄까? 여기서 쓰러질 때까지 술만 마실 순 없잖아. 갑자기 그건 왜? 알려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너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야. 우리 어머니는 건축가셔. 그림을 무척 잘 그리시지. 난 어릴 때 종종 어머니가 다양한 집을 그려내는 걸 보면서 건축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. 그럴 거야. 난 어머니가 의뢰인과 말다툼하는 걸 본 적 있거든. 하지만 어머니는 늘 금세 기운을 차리셨지. 다만 어머니는 다른 나라로 재혼 가셔서 지금은 거의 연락 안 해. 이런 사소한 고민으로 어머니의 삶을 방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. 그러고 보니 생각났다. 어머니는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가셨고 집에 있는 대부분 물건을 남겨두셨어. 그리고 먼 길을 돌아가지 말고 자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내게 당부하셨지. 하지만 그때 난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 말에 신경 쓸 기분이 아니었어. 그래서 추억과 관련된 물건을 한 상자 안에 봉인했지.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네. 이젠 그 물건을 차분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, 돌아가서 찾아보자. 응? 아, 미안. 술을 마셔서 실언했네. 네 말이 맞아. 이런 일은 친구한테 부탁해야겠지. 그런데 우린 친구 아닌가? 방금 네 덕분에 그 방법을 떠올렸는데 나 혼자 돌아가면 너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. 생각할수록 골치 아프네. 단순하게 가자. 네 제안이 맞아. 한동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창작 초기 열정을 되찾아야겠어. 나랑 계속 대화하다 보면 내 과거를 접하게 될 텐데 지루하지는 않겠어? 응, 그럼 같이 가자. 어차피 우리 집이 어딘지는 너도 알잖아. 기분이 묘하네. 나도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는 날이 있을 줄이야. 어디 보자. 집에서 나오기 전에 청소는 다 해뒀고 아라이탐은 집에 없겠지? 이 시간이면 문서실에 있으려나? 오늘은 여기까지 마시자. 계산부터 하고 올게. 아라이탐은 외출했으니까 편한 대로 앉아. 난 상자부터 꺼내올게. 그냥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서. 상자에 먼지가 쌓인 걸 보니 내가 여기로 이사 온 지 꽤 됐다는 거겠지. 어머니가 폰타인으로 간 것도 벌써 몇 년 전 일이네. 좋은 일이야. 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.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서 날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거든. 그것보단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나 볼까? 이게 다 뭐야? 아, 기억났다. 이건 내가 전에 오르모스 항구에서 그린 그림이야.
지금 보면 허술하긴 한데 5살도 채 안 됐을 때 이 그림을 그린 거니까 거의 20년 전이면 그 나이치고 괜찮은 작품이네. 그러고 보면 난 예술적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. 그치? 회의와 자기 의심 또한 예술의 일부야. 회의가 있어야 성장하는 법이니까 딱히 이상한 질문은 아니지. 물론 이번 회의감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긴 했어. 하지만 감정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법이니까. 됐어. 말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네. 상자나 확인해보자. 이 블록은 정말 오랜만이네. 어릴 땐 블록을 안정적으로 아주 높게 쌓을 수 있었어. 그리고 이 설계도 이건 내가 어머니의 설계도를 모방해 그린 거야. 기본 비율조차 다 틀렸지만 내 첫 설계도지. 그땐 꽤 잘 그린 것 같아서 어머니의 설계도와 같은 곳에 놔뒀어. 어머니가 보고 날 칭찬해 주길 바랐거든. 근데 이튿날 어머니가 실수로 내 설계도를 의뢰인한테 줘버린 거야. 의뢰인은 그 설계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명성 때문에 차마 의심할 수 없었지. 그러다 며칠이나 지나서야 찾아와서 묻더라고. 문이 지붕보다 더 높던데 혹시 의도한 디자인인가요? 어머니는 나랑 함께 의뢰인에게 찾아가서 몇 번이나 사과했지. 하지만 사석에서는 날 꾸짖는 대신 인내심 있게 설계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.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. 뭐가 더 있으려나? 이건 뭐지? 이건 어머니의 노트야. 전에 어머니가 이 노트에 뭔가를 적거나 그리는 걸 봤거든. 어릴 땐 이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.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비밀번호를 맞춰야 노트를 볼 수 있다고 했지. 이 노트를 안 챙길 줄이야. 날 위해 남겨둔 건가? 나라고 안 그러고 싶겠어?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겠어. 시간이랑 상관없잖아. 비밀번호를 맞추는 데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영감이야. 오늘이라면 번뜩이는 영감으로 비밀번호를 맞출 수 있을지도 몰라. 비밀번호가 뭘까? 생각이 표정에서 다 드러나네. 네가 생각한 비밀번호는 진작 시도해봤어. 내 이름, 아버지 이름, 어머니, 할머니, 할아버지,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의 이름, 그리고 모두의 생일까지. 관련 있는 이름과 숫자는 다 시도해봤어. 그리고 무사평안, 늘 몸조심, 사랑한다 같은 생각나는 축복은 다 시도해봤는데 미동도 안 하더라고. 방향성을 바꿔야겠어. 단순한 비밀번호는 아닐 거야. 시시한 단어를 비밀로 사용했다면 지론파의 비웃음을 받겠지. 뭐 좋아. 이 노트에서 어머니의 메모를 찾고 싶었지만 그 메모가 나한테 필요한 조언이라는 법은 없으니까. 사람마다 운명이 다른 법이야. 넌 경험이 풍부한 여행자니까 조언과 실제 상황이 들어맞지 않은 기분을 잘 알겠지? 그러고 보니 창작 초기의 감각을 되찾으려면 노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단 내 인생을 바꾼 곳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때?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니 잘 됐네. 그럼 일단 아카데미아에 가보자. 내가 아카데미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야. 과제가 많을 때 종종 설계도를 가지고 여기에서 밤을 새우곤 했어.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하던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? 그땐 지금처럼 걱정거리가 많지 않았거든. 난 지혜궁에서 내 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실컷 창작했어. 어차피 착공할 게 아니니까 예산을 고려할 필요도 없었지. 이유라면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랄까?
그리고 아카데미아는 학자들이 책에 메모하는 걸 허용했기 때문에 이곳은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거든. 이를테면 봐봐. 난 이 수메르 고대 건축사에 내 분석을 남긴 적이 있어. 응? 여기 왜 아라이탐이 남긴 메모가 있는 거지? 이 책은 언제 읽은 거야? 아, 나랑 같이 과제할 때 남긴 거겠네. 그러고 보니 아라이탐이 말 안 했지? 우린 이곳에서 알게 됐어. 당시 난 지혜궁에 과제하러 왔는데 저 책장 옆에서 토론 중인 다른 지론파 학자와 따로 앉은 그를 발견했지. 그래서 뭔가 골치 아픈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오지랖 넓게 말을 걸었는데 네가 그 골치일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? 아라이탐? 여긴 어쩐 일이야? 여긴 공공장소잖아. 누가 있어도 이상할 건 없지. 넌 문서실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날 비웃으러 온 건 아니겠지? 네가 좌절해서 의기소침한 게 비웃음거리라면 난 벌써 몇 년이나 널 비웃은 셈이로군. 난 문서 가지러 왔어. 네 목소리가 헤드폰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크지만 않았어도 너희를 발견하지 못했겠지. 그래, 내가 너무 흥분했나 보네.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건 좀 그렇네. 선배로서 후배 체면도 좀 살려줘야지. 딱히 숨길 만한 이야기도 아니잖아. 학창 시절에 난 카베랑 협동 과제를 한 적이 있어. 취지는 좋았지만 성격 차이 때문에 과제를 완성하기 전에 서로 갈라졌지. 이견은 늘 필연적으로 존재하지만 오늘은 굳이 이 주제로 토론하고 싶지 않아. 그보다 지혜공은 무슨 일로 왔어? 선배인 내가 친구한테 아카데미아의 구조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. 그럼 다음 장소는 라잔 정원의 정자겠지? 우리 대건축가님은 사람들에게 그곳을 구경시켜주는 걸 좋아하니까. 참, 카베. 네가 메모를 적은 책 대부분은 가장 안쪽 책장으로 옮겨졌으니까 필요하면 알아서 찾아. 응? 왜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건데? 지금부터라도 선배를 존경하기로 한 거야?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. 감사 인사는 전임 대사서한테 해. 저번에 대사서가 책에 어떤 녀석이 길고 난해한 주석을 적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거든. 그 뒤로 네가 주석을 달아둔 책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 쪽 책장으로 옮겨졌지. 뭐? 다 유용한 주석이었는데 신고라니! 감사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완벽한 메모는 어디서 구하지도 못한다고! 안 되겠다.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. 그 책들을 밖에 있는 책장에 옮겨둬야겠어.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니. 하, 방금 카베의 기분이 안 좋다고 했지? 시달린다라. 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갔네. 카베가 직접 말한 거지?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야. 그는 늘 의뢰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생해서 설계안을 수정하지. 하지만 그 방법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어. 가끔은 태도를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지. 묘론파의 천재인 그는 거절하는 법을 배울 자격이 충분해. 수메르에는 그보다 실력이 뒤처지면서도 난폭한 건축가들이 많아. 사람들은 그 건축가들의 독단을 장인의 고집이라고 추앙하지. 카베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보다 우선시하고 있어. 그 결과가 이거야. 물론 사람은 저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을 존중해야겠지. 조언은 의미도 없어. 사람은 늘 익숙한 함정에 빠지기 마련이거든.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라면 특히 더 그렇지. 나 없을 때 재밌는 얘기하고 있었나 보네. 내 얘기라도 하고 있었어? 어떨 것 같아? 그럼 뭐겠어? 오늘 네가 본 문서를 얘기하진 않았겠지? 자, 28페이지를 좀 봐봐. 후배들의 메시지야. 카베 선배님 감사합니다. 책에 주석을 많이 남겨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. 봤어? 이게 후배로서의 올바른 태도라고. 고작 그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다니. 네 즐거움은 정말 저렴한걸? 무슨 소리야? 난 지금 은퇴한 대사서를 비꼬고 있는 거잖아.
그 늙은이는 건축의 정수를 전혀 몰라. 나중에 책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말해야겠어. 네가 직접 옮기지 그래. 어차피 넌 대사서가 욕해도 신경 쓰지 않잖아. 그가 학창 시절에 널 묘론파의 개구쟁이라고 했던가. 책에 이런저런 낙서를 하고 다녔거든. 이봐,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은 좀 하지 말라니까. 아참, 저쪽 책장에서 꽤 오래된 설계도를 찾았어. 봐, 뭔가 익숙한 것 같지 않아? 에? 너까지 모른다고? 굳이 나한테 물을 거 없어. 지금은 네가 준비한 자랑 시간이니까 마음껏 자랑하도록 해. 너? 그래, 설명해 줄게. 이 그림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도로 디자인을 보면 오르모스 항구의 초기 확장 설계안이라는 걸 알 수 있어. 언급 횟수가 카자르 자레공 다음으로 많은 걸 보면 이 프로젝트가 마음에 드나 보네. 좋은 디자인이니까 많이 언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작품이라는 걸 알려야지. 오르모스 항구는 부정적인 평가가 없을 거야. 공사도 순조로웠고 준비도 철저해서 안전 위험도 거의 없었으니까. 문서에도 그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은 없었어. 성과가 꽤 좋았지. 봐, 내 말 맞지? 자, 오르모스 항구를 둘러보러 가자. 그때 내가 한 디자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. 됐어.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. 난 집에서 잔업하기 싫어. 감상할 줄 모르는 녀석은 안 와도 그만이야. 가자, 내가 앞장설게. 오르모스 항구. 구체적인 건물은 없어. 이곳에서 가장 많이 한 건 수선 작업이었으니까. 오르모스 항구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. 물론 지금만큼 크진 않았지. 대규모 확장을 거쳐 이 정도 규모가 된 거야. 그 작업에 나도 참여했고. 봐, 이 아치교 구조가 내 디자인이었어. 그땐 인근 나무의 뻗음을 참고해 오르모스 항구를 전체적으로 상하로 나눠서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지. 공사 도중에 문제가 많았지만 다행히도 최초 구상대로 완공됐어. 아치다리에서는 오가는 상선들을 바라볼 수 있지. 행인들은 먼 곳에서도 오르모스 항구를 볼 수 있어. 그때 난 초짜라서 내 디자인이 수십 수백 년 동안 이 세상에 남아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. 창작의 기본인 최종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디자인 포인트를 그렇게 또렷하게 포착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. 건물이란 건 그런 거야. 사람들의 눈길과 손길을 받으며 여러 세대를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받지. 그래? 그럼 다행이고.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. 그땐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더 좋은 목재를 사용할 수 없었거든. 실용성에 치우친 설계안을 선택하느라 미관에서 조금 타협하는 수밖에 없었지. 디자이너라면 다들 알 거야. 대부분의 건물은 아쉬움을 남긴 채 완공되는 경우가 많아. 카자르 자리궁도 예외는 아니지. 맞아. 다음을 기대해야 모든 아쉬움을 미래에 채울 수 있겠지. 이젠 갈 시간이야.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긴 한데 조금 멀어. 사막에 있거든. 혹시 흥미가 식진 않았어? 그럼 다행이다. 최근 몇 년 동안 받은 프로젝트는 대부분 사막이랑 관련이 있거든. 내가 자주 가는 마음의 정토가 거기 있기도 하고. 모처럼의 기회니까 같이 가보자. 나중에 너도 거기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? 오랜만에 사막에 돌아왔는데 태고의 구조체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줄이야. 이 녀석들한테 찍히면 귀찮아지니까 일단 처리하자. 칭령, 윤령, 주술. 꽤 괜찮은 곳이지? 가끔 답답하면 기분 전환 겸 오는 곳이야. 너도 알다시피 누구든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기 마련이지. 난 어릴 땐 집에 변고가 생겼고 학교 다닐 땐 과제에 시달렸어.
졸업한 뒤에는 카자르자르 공을 세우느라 큰 빚을 지게 됐고, 아라이탐은 내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성격 때문이래. 근데 삶이란 건 원래 그런 게 아닐까? 게다가 좋은 일도 많았잖아. 난 어머니의 옛길을 따라 나름 유명한 건축가가 됐고 대표작도 있어. 아직 하고 싶은 디자인도 많고 말이야. 열정이 부족한 사람의 삶은 무미건조해. 삶을 믿는 사람만이 생활 속의 사소한 것들을 포착할 수 있지.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은 영감이 되어 디자인에 반영되는 법이야. 물론 열정적인 사랑은 일종의 고통의 근원이고, 난 내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. 봐, 예쁘지? 풍사의 침식과 세월의 변화를 겪어도 과거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여전히 느낄 수 있잖아. 건축 스타일은 지형에 따라 달라져. 사막 지역은 역사의 영향으로 관련 자료가 적은 편이라 난 현장 답사를 위해 사막에 종종 오곤 하지. 여기 처음 왔을 때 난 큰 충격을 받았어. 그리고 언젠간 나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물을 세우겠다고 다짐했지. 내 고통은 언젠간 스쳐가는 인생과 함께 사라지게 되겠지만 건축 작품은 달라. 건물은 쉽게 사라지는 대부분의 물건들과 달라서 더 값지지. 건물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날 이해한 것과 다름없어. 예술이 뭐냐고 묻는다면 난 이게 예술이라고 답하고 싶어. 그래? 난 늘 그대로였던 것 같은데? 그 문제 기억나? 예술은 신이 내린 영감일까? 아니면 내 발악의 산물일까? 그 문제의 답은 아직도 모르겠어. 예술은 모순적이고 신비로운 거야. 그래서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지. 예술을 쫓는 사람은 예술이 가져오는 고통을 피할 수 없어.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늪으로 처박히기도 하지. 결론은 내가 예술을 정의할 수 있게 될 때 다시 내리는 게 좋겠어. 어찌됐든 지금까지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.